그 더불어민주연합을 구성하면서 확실하게 합의한 거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모든 법안을 다시 재추진하자, 즉각. 이 부분은 이제 합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22대 국회가 개원하게 되면은 추진하겠다라는 건 이제 분명한 거고요. 이 공간에서 더 추동해내는 것이 이제 진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최소한 노동, 그다음에 기후, 그리고 장애복지, 돌봄 이쪽 영역에서 공통점의 그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걸 되게 디테일까지 들어가면은 뭐 여차저차 각 당마다 조금씩의 차이가 있겠지만 공통점 중심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진보당에서 좀 주되게 하고 싶은 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노동 쪽에서는 특히 비정규직에 관련된 것,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인 노동자들에 대한 것,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협상력을 증진시키는 것 이런 부분들로 주되게 더 협상을 해 나가고 이렇게 추동을 해 나가고자 노력할 것이고요. 기후 관련해서는 특히 공공재생에너지법을 비롯하여 재생에너지 전환을 할 수 있는 것 합의되는 만큼 사실 가는 게 너무 답답하고 저희도 열받지만 저희 체제 전환해야죠. 체제 전환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현실 구조에서는 민주당이 합의한 만큼 전진하는 게 사실은 아주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여론을 만들고 그 이상의 광장 정치도 펼쳐야 되겠지만 안에서의 추동도 그렇게 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결심은 일단 가지고 있고 수많은 정책 협약, 이 총선 국면에 많은 단체들과 정책 협약에서 그런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을 잘 활용해서 해달라. 그렇고요. 그 한반도 평화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조건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스탠스가 굉장히 좀 이렇게 수세적이에요. 여기서 이제 진보당이 원하는 만큼의 어떤 그 성과를 내긴 사실은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호 적대 관계로 규정하고 지금과 같이 극단적 어떤 전쟁 위기를 유발하는 형태로 가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 정도는 합의가 돼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협의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국 혁신당과 원내교섭단체 관련해서는 단 한 번도 논의된 적도 없고, 네, 한 적도 없고, 선거 결과도 안 나왔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거만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국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할 것이고요. 이후에는 이제 그 상황과 조건과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연대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들을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울산 동구에서 그 좀 전통적으로 사실 이제 진보 정당들이 좀 후보 단일화를 해왔던 곳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 이번에 울산 동구에서는 진보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노동당으로 단일화됐던 과정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단일화를 하는 과정에 또 이제 울산 북구가 또 공교롭게도 이제 같은 지역으로 민주당과 진보당의 어떤 그 단일 후보로 북구가 정리가 되면서 사실 이제 두 가지 특수성이 좀 같이 맞물려 버린 좀 그런 특수한 상황이 분명히 벌어진 게 맞고 이로 인해서 사실 많은 분들께 좀 상처를 주거나 좀 실망을 끼쳐드린 부분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자격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좀 평가와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후에 또한 한편 이제 이런 상황들을 쭉 거치면서 되게 답답했어요. 진보 정치의 어떤 단결과 연대 이 중요한데 끝내 넘지 못한 어떤 벽이 있는 것. 그다음에 지금 민심에 부합해서 뭔가 기능을 해야 되는 정당이 그래야 좀 존재의 필요성이 주어지는 너는 필요한 정당이야. 이게 이제 될 수 있는 바로 그 안에서 경계를 잡고 만들어가기가 쉽지 않았고 그 부분에서 이제 최근에 뭐 그 울산 동구 상황은 사실 제가 봐도 좀 이렇게까지 가는 거는 좀 안타깝다, 부적절했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진보당 차원에서 이걸 좀 평가를 잘 해서 노동당을 비롯하여 진보 진영에 좀 책임 있는 모습을 잘 보여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 진보당에 대해서 어쨌든 그런 이제 반응, 냉소적인 어떤 평가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 새겨 듣고 당에서도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윤석열 심판이냐 양당 심판이냐 뭐 이런 것들로 사실 의견이 많이 분분했었는데 당연히 진보당의 기본 당론도 양당 정치를 뛰어넘기 위해서 저희가 고생해서 진보당 하는 거지 어떻게 민주당에 편협해서 그 안에 뭐 이중대로 남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게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심판과 양당 심판을 놓고 봤을 때 이번에 그 조국혁신당의 돌풍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확실한 거는 윤석열 심판이 이번 총선의 민심의 대세는 맞다. 그렇다면 윤석열 심판의 민심에 함께 1단계로 윤석열 심판을 해서 수구 보수 정치를 먼저 청산하고 이후에 그 민주당과 뭐 경쟁하고 때로는 협력하고 하면서 저는 이제 만들어 가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전략의 어떤 순서의 문제, 전략적인 문제일 수 있는 거지. 그것은 이제 그리고 선거에서의 전략 전술의 문제인 거지. 뭐 이걸 가지고 곧바로 이제 그 무슨 신자유주의 세력의 어떤 등치시키거나 이런 식의 것은 좀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 하신 말씀 중에 뭐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거는 명백히 한계가 있는데 노동자 민중들을 위해서 협력도 불가능하진 않는 세력 정도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조법 이상조도 통과시키려면 민주당 쪽수가 있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현실에서는. 이 현실을 부정하고 외부에서 이야기만 한다는 것은 그건 이제 책임 정치냐 그것이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정도로 제 개인적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전 역사를 쭉 얘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어쨌든 노동운동사에서도 가장 열악한 세력들이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저항 세력이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시대 가장 열악한 노동자는 누가 뭐래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정권에서 탄압받고 있는 바로 그 노동자들이 저는 역사의 주역으로 반드시 서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역사의 그 대항쟁에 전면에 서기 위한 그 거대한 항쟁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저희 그 2032년 아까도 뭐 질문 중에서도 나왔었지만 어쨌든 그때 진보 집권 플랜 과정에서도 그러한 대항쟁을 반드시 거치게 돼 있고 그때 준비된 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준비된 세력이 진보당이 되기 위해서 저희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악착같이 저희가 돌봄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해서 진보당으로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이 바로 노동자 정치 세력화의 나름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의회로 진출하고 그들이 지방 의회로 또 진출하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실현해내기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의 많은 우려와 그 비판도 달게 받으며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마 핑계같지만 저희가 이제 당세가 좀 작아서 뭐 왜 그런지는 뭐 역사적 과정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총선 일단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지역구 한 곳밖에 못 냈잖아요. 그래서 울산에서 이제 이장훈 후보가 어려운 3파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몇 퍼센트를 얻을 거냐가 이제 관건입니다. 당선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좀 최대한 유의미한 득표 당선이 되면 가장 좋고 안 돼도 최대한 유의미한 득표를 얻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울산 동구에서 당의 어떤 지역 활동을 강화하는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이렇게 모든 시도당에서 지역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당세가 그래서 몇몇 특정 지역을 설정을 해서 지역에서 지역 정치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나가는 이런 걸 통해서 다음 뭐 지선, 뭐 총선, 대선까지 이렇게 해나가자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노동당 같은 경우에 뭐 그런 뭐 이제 비례후보가 인터뷰할 때 노동당은 가장 치열하게 윤석열 정부와 맞선 사람들이 나온 당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건 어쨌든 현재 총선 구도에서 우리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근데 사실 윤석열 심판이 묻지마 심판이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뭐 그 내일 TV 토론 합니다. 군소후보 TV 토론이라든지 여타의 뭐 그 선전물에서는 계속 양당 비판을 동시에 하거든요. 윤석열이 더 못된 놈이면 예를 든다면 이 민주당도 50% 100%의 못된 정당이다. 그래서 양당 독점 구도를 넘어서야 되고 예를 들면 진보 정치 또는 뭐 노동자 민중의 정치가 성장해야 된다. 뭐 노동자 시민주의 정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윤석열을 비판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양당 정치를 비판하는, 그래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에는 답변이 됐나요? 너무 뻔한 얘기 같아서 어쨌든 이러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뭐 노동당을 포함해서 진보정당 전반이 글쎄요, 그러니까 97년 이후에 어쨌든 노동자 정치 세력화가, 대중적인 노동자 정치 세력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꽤 지금 뭐 거의 30년이 흘러왔는데, 뭐 자기 각자의 처지를 떠나서 전체 진보 정치를 보면 굉장히 오류도 많고 한계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노동당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지금의 사태, 현재 총선을 상황에서 드러나고 있는 어쨌든 기존의 진보 정당의 역할을 조국 혁신당이 대중적으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뭐 죄송합니다. 계속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비례 이성당 사태가 또 생기고 이러면서 사실 이게 뭔가 좀 더 약간 노력해서 좀 더 잘하면 된다는 판단은 안 듭니다, 솔직히. 근데 사실 이거는 이번 총선 국면에서 생각한 게 아니고요. 그 전부터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진보 정치뿐만 아니라 저는 아까 민주노총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노총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운동도 위기 상황이고요. 제가 보면 시민사회 운동도 아까 이제 뭐 주류는 어쨌든 민주당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시민사회 운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개의 중요한 운동 영역들이 어쨌든 현재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으로 대표된 두 세력의 한국사회의 헤게모니에 대해서 그거를 사실 제껴내지 못한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책임은 진보 정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총선이 끝나고 나서 진보 정치에 뭐 득표율이 얼마냐, 몇 석을 얻었냐, 뭐 이런 얘기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진보 정당 운동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민주노조 운동 어떻게 바뀌어야 되고, 시민사회 운동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발본적으로 고민하고 모색하지 않으면 몇 년에 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같이 이제 나눴으면 좋겠다. 저희도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나가신 그 장석준 님께서 그 얘기 하셨는데, 촛불,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한국 역사의 사이클을 보면 10년마다 대투쟁이 일어나긴 하거든요. 87년 6월 항쟁 있었고, 7.89 대충 있었고, 그 다음에 또 10년에 9697 노동자 총파업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명박 정권 때 또 촛불이 있었고, 또 약간 10년 후에 딱딱 10년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만 9년 10년으로 또 촛불 항쟁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윤수단 정부가 계속 가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복합이기도 하면서 또 언젠가 또 이 가슴 속에 있는 대중들은 폭발할 것 같아요. 대충 10년이 맞습니다. 근데 저도 정말 고민되는 게 뭐냐면, 최근에 예만 들어봐도 지난번에 우리가 싸웠는데 죽 써서 개 줬는데 다음에 우리가 정말 준비가 안 돼서 다음에 또 그 꼴이 나면 어떡하지라는 위기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연동해서 그래서 어쨌든 노동당을 포함해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어떻게 새롭게 판을 짜고 어떻게 혁신하고 어떻게 대안을 설 것인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총선 끝나고 고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녹색정의당 전에 이제 정의당 이 작년 말에 그 사회비전이라는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5가지 약속을 했는데 그 중에 일부 내용이 그 말씀하신 그 지역에서의 실천이랑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총선 대응에서 이제 녹색당과 정의당이 함께 대응을 하고 있지만, 그때 정의당에서 약속한 사안 중에 하나는 2026년 지방선거를 준비하면서 특히 기후위기 대응하는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그 모델을 중심으로 하여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 동의를 확산시켜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좀 거점을 잡아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그래서 그때 이제 결정할 때는 정의당 혼자 한 거죠. 그래서 정의당만이 아니라 이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특히 이제 녹색당 같은 이 진보 정당들, 그리고 또 사회운동이 좀 미리 잘 같이 논의를 하고 같이 공동 실천을 하면서 거점 지역을 잡아서 어쨌든 당선시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역량을 집중해서, 그래서 최대한 뭐 지방의원 등등이 당선이 되면 또 그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그 모델이 한국 사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좀 희망을 확산시키고, 이런 접근법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지역 정당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녹색 정의당 만든 거는 정당 연합이죠. 정당 연합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상층에서 벌어지는 정당 실험인데 기층에서 벌어지는 정당 실험.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정당이라는 게 몇 개 이상의 광역시도에서 막 몇천 명의 당원을 조직해야 그 당을 만들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은 지역 정당, 내가 사는 동네에서 활동하는 정당 못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이 박정희가 만든 거예요. 1962년 군사정권 시절에. 그 전에 자유당 시절만 하더라도 그 정당을 그렇게 규제하는 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민주화가 됐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런 민주주의의 토대가 굉장히 비어 있는 부분을 제대로 인식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사실은 이제 법을 바꿔야 되죠. 하지만 악법은 어겨서 깨트리라라는 오랜 우리의 그 명제도 있듯이, 이 지역정당 실험, 한편으로는 정당연합 실험도 있지만 지역정당 실험을 통해 또 이 지역 실천을 좀 새로운 차원에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 자체가 좀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뭐 개전에 정이 있다든지 뭔가 좀 약간의 인간화될 가능성이 있으면은 뭐 이런 경우의 수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일단은 윤석열 정부 심판은 상수일 것 같아요. 이미 노란봉투법 등등 마땅히 통과돼야 될 법을 거부권 정치를 통해 계속해서 이제 막고 있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심판 자체는 이제 상수인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입장에서의 심판이냐가 있고, 또 그게 어떤 미래를 만들어가는 심판이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2016년, 17년 촛불의 단순 방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냥 윤석열 쫓아내고 그냥 현재 헌법 체제 안에서 또 조기 대선하고, 그리고 또 민주당 대 국민의힘 계승 세력들이 이파전을 벌이고, 이걸 반복하는 심판이어서는 결코 동의할 수 없고, 다른 독자적인 심판의 대우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핵심적인 게, 지금 이제 헌법 체제 바꿔야 될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핵심은 대통령 소환이라던가 아니면은 법안의 국민 발의라던가 국민 투표의 국민 발의처럼, 현재 지금 한국의 대의민주주의는 너무 화석화되고 이게 한마디로 뭐 썩어 문드러져서 외부에서의 충격 없이는 그냥 진보 정당 몇 석 갖고서는 흔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요.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민 주권 혹은 시민 주권의 통로를 여는, 그러니까 일부분이라도 통로를 열어서 계속해서 충격을 주는 그 방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2016년, 17년 촛불의 단순 반복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러한 좀 근본적인 헌정 체제의 변화,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는 그런 심판 과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심판 과정이 안 된다면은 말씀하신 취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독자적인 심판 대우, 어떤 민주당이 주도하는 그런 심판 대우에 그냥 끼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독자적인 심판 대우가 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저는 이제 해석을 했고요.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